안녕하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본 세월호 외력 시나리오를 좀 발표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설명을 좀 그래프가 어려워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참위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 각도 0도부터 54도까지는 이 세로축이죠. 이거는 높을수록 세월호가 많이 기울어졌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축 X축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월호가 점점 많이 기울어져서 49분 50초 정도 됐을 때는 기울기가 50도 정도까지 50도 이상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색으로 된 이 표시는 이제 선 내에 있는 CCTV에서 보이는 전화선 기울기를 가지고 세월호의 기울기를 이제 측정한 거고요. 요거는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나온 쇠사슬의 기울기를 가지고 세월호의 기울기를 이제 측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쇠사슬을 촬영할 때는 거리가 좀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왜곡이 좀 덜한데 이 전화선을 촬영한 카메라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1m밖에 안 떨어져 있고 그것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각도가 실제 각도보다 크게 왜곡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보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보정을 좀 해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게 그냥 보이는 각도대로 화면에 보이는 각도대로 측정한 그 전화기 기울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보정을 해봤더니 전화기 기울기 선이 이렇게 더 밑으로 좀 더 내려와야 된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좀 주장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난번에 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보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 명이 실험을 해서 확실하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인데요. 49분 12초 그 다음에 15초 요 사이가 과연 8도나 기울어졌었느냐 아니면 거의 기울지 않고 수평이었느냐 이게 기울지 않고 평행을 이루고 있었느냐 요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을 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 수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방법도 또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세월호의 항적도와 이 이렇게 위치, 그 다음에 시간을 보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9시, 8시 49분 2초에서 13초 요 부분에는 한 차례 좌연이 기울고 다시 복원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를 오면서 왼쪽으로 좀 기울었다가 이쯤 오니까 기울기가 이제 똑바로 섰던 이 기록이 선조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열린한 본관 1편의 376페이지에 보면 그래프가 있는데요. 요게 그 내용입니다. 뭐냐면 여기가 0도고요. 이쪽으로 그래프가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이 축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호가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때쯤에는 50도 되는 거니까 보시면 8시 49분 2초 정도에는 중간쯤이죠. 요쯤이니까 거의 0도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도가 될 때까지 쭉 왼쪽으로 한번 쭉 기울었다가 다시 복원이 됐죠. 그 부분이 이제 어디냐 하면 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2초부터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부터 이렇게 요 사이가 사실은
왼쪽으로 기울지 않았죠. 아까 이제 선조기가 분석해 놓은 걸 보면 거의 2초에 똑바로 섰다가 왼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똑바로 쓴 이거랑 이제 조사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곡을 보정한 이 값이랑 선조에서 이렇게 발표한 2초부터 13초 사이에 세월호가 한번 왼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복원됐다는 이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49분 2초부터 엔진 소리가 변합니다.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아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원인인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박형결의 이제 증언을 이제 들어보면 진술서를 들어보면 처음에 1차로 135도에서 140도로 우연 변침을 5도를 한 다음에 제자리로 돌려왔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변침을 2번 한 거죠. 첫 번째 한 변침할 땐 이상 없이 왼쪽으로 돌렸다가 우회전이죠. 우회전을 했다가 바로 이렇게 잡아서 정상적인 변침을 했다라는 이 기록하고도 거의 이제 일치합니다. 그리고 열린 안에서도 이제 이거를 49분 2초에서 13초에 한 차례 좌현으로 기울었다가 복원이 됐다라는 요 조사 결과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제 이 49분 2초에 또 한 가지 이제 겹치는 건 뭐냐면 엔진 소리가 변합니다. 이 엔진 소리가 변하는 원인은 좌현 이제 오른쪽 왼쪽 탈을 이용해 가지고 방향을 틀 때 엔진 소리가 변할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하 값이 이 저항 값이 바뀌기 때문에 엔진이 이렇게 걸리는 힘이 달라져 가지고 소리가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일치하는 기록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초부터 횡령사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요쯤입니다. 요 위치까지 왔을 때 여기서부터 점점점 왼쪽으로 다시 이제 기울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때부터 벌써 이제 소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증가를 하고 소리가 발생하는 거는 20초니까 3초 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얼마 가지도 않았는 많이 기울지도 않았고 이때는 거의 한 7도 정도 기울어졌는 정도의 이 상태니까 7도 기울었으면 뭐 물건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물건이 이동하는 소리가 들릴 상황이 아닌데 7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뭔가 이제 부딪히는 외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KBS에서 시간을 보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본 건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차량들이 실려있던 세월호 2층 화물칸입니다. 오전 8시 49분 23초. 작은 충격음이 잇따라 들립니다. 이때 블랙박스 화면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지만 충격음은 더욱 커집니다. 20초 가까이 이렇게 소리만 이어지다가 8시 49분 40초가 돼서야 차량들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자, 이제 소리가 먼저 들렸다라는 거죠. 기울기 전에 소리가 먼저 들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뭔가 부딪혀서 세월호의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3초에서 조금 더 지나서 25초 정도 지나고 나면 이때 또 이제 점점점 기울기가 길어져 가지고 매점에 있는 프링글스 과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 장면인데요. 요 프링글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 49분 25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매대에 있으니까 이 프링글스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각도에서 움직이는지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여러 번 해봤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결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약 11도 정도가 됐을 때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11도에 맞춰놓고 딱 놓으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천천히도 해보고 빨리도 해봤는데요. 이제 이 화면을 확대해 보면 11도 정도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세월호가 막 움직이고 있는 이때가 11도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실험을 통해서도 11도지만 아까 이 전화선, 여기 전화선 기울기 있죠? 요거를 보이는 각도대로 하지 않고 이 왜곡을 보정했을 때 약 11도, 12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도 정확하게 보정한 값을 적용하는 게 맞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실험 결과하고도 일치하니까 이때 세월호는 기울기가 11도 정도 기울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쿵 소리가 한번 납니다. 28초 정도의 이제 쿵 소리가 나고요. 그 후에 이제 끽 소리가 나는데 36초에서 39초 사이에 끽 소리가 납니다. 그때 이제 이 36에서 39초 사이에 끽 소리가 나는데, 이때 이제 세월호가 보이는 행동이 굉장히 특이한데 뭐냐면 선수 방위각인데 방향이 확 틀어집니다. 이 방향을 점점 이렇게 이제 여기가 각도가 120 하면 120도면 90도면 동쪽이고요. 180도면 아래쪽이거든요. 270도 하면 왼쪽이죠. 이렇게 이제 이 북쪽을 0도로 해가지고 표시를 하는 건데, 140도로 가다가 점점점 방향을 틀어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아예 남쪽으로 간 겁니다. 남쪽으로 가다가 더 틀어가지고 거의 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점점 북쪽으로 가는데, 이게 완만하게 가지 않고 갑자기 확 틀죠. 요 시간대입니다. 요 시간대가 36초에서 39초 요때인데 방향이 급격하게 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끽 소리 나는죠. 여기서 이 부분에서 세월호가 아래로 내려오다가 이제 점점점 이쪽으로 가다가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는 요런 일이 이제 이때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속도도 보시면 이게 속력인데요. 속력이 서서히 줄죠. 이게 조류에 의해서 이제 서서히 줄로 가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더 빠른 기울기를 가지고 속도가 더 빠르게 줄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뭔가 그러면 브레이크 작용을 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쿵쿵쿵 소리도 나고 브레이크가 이제 걸리다 보니 특히나 선수 쪽을 딱 막으면 방향이 확 틀어지면서 속도는 느려지고 기울기는 확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회전은 확 틀어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끽 소리가 난 후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때가 이제 급가속, 급감속이 시작되는 데입니다. 뭐냐면 갑자기 이제 기울어지는, 옆으로 기울어지는 속도가 확 늘어나는 때인데요. 그러면서도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들이 막 이동을 이제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49분 40초 요때입니다. 요때가 벌써 이제 이 차량이 이동을 시작하는 이때가 됐고요. 이때 각도는 21도 정도입니다. 이건 KBS에서 이제 측정한 각도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위치를 보면 40초죠. 40초 정도니까 요때입니다. 요때 속도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이제 요거는 안테나인데, 이거 안테나는 맨 위에 있는 거고요. 안테나는 옆으로 쓰러지니까 속도가 오히려 늘어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속도가 다른 거나 줄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안테나 속도는 확 늘거든요. 옆으로 확 쓰러지니까 순간적으로 속도가 이제 늘어가는 거는 이제 당연하겠죠. 근데 배 자체는 속도가 줄어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감속을 하죠. 브레이크가 뭔가 강하게 잡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세월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거를 이 시간 동안에 이제 작용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40초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4초에 한 번 더 급하게 이제 이렇게 기울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때가 49분 44초에 이제 일어납니다.
요때 각도는 벌써 37도로 굉장히 이제 이 각도가 크게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차들은 많이 움직이진 않죠. 근데 움직이기 시작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험을 해보니 30도가 넘어야 차들이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실제로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거와도 이제 실험값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횡경사율이 두 번째 세 번을 걸쳐서 확 넘어갔는데요. 아까 이제 40초에서 갑자기 확 기울어지는 속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44초에서 확 늘어났고, 조금 있다가 48초쯤에서 한 번 또 확 늘어났는데, 이 두 번째 이제 횡경사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 시점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내에 브레이크를 확 이렇게 세 번 밟는 것처럼 뭔가 쿵쿵쿵 부딪혀서 이제 뭔가 이 진행을 막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죠. 요때에 이제 49분 46초 급격한 차량 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막 다 보이는데 다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한 43도가 됩니다. 요 시점이고요. 바로 여길 보시면 배가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옆으로 이동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AIS 안테나 수신기가 안테나에 달려 있는데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배가 옆으로 이동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좌현으로 확 넘어지니까 배가 이제 옆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게 배가 움직인 게 아니고 안테나만 움직였다, 옆으로 쓰러졌다라는 걸 좀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격한 이제 차량 이동이 벌써 많이 움직였죠. 이때가 49분 46초고요. 각도가 43도입니다. 이때는 이제 거의 고박을 제대로 안 한 차들은 그냥 막 다 움직여 쓸려가는 이제 이런 현상이고요. 8초 만에 50도까지 확 기우는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울기가 이제 옆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추정해 보면 이 부분이 안쪽으로 휘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평평해야 되는데 이게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거는 세월호가 넘어지면서 뭐랑 부딪혔다는 뜻이잖아요. 이 화물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뭔가 휘었다면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휘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휘었다는 거는 밖에 있는 물건하고 세월호가 넘어지면서 부딪힌 게 뭔가 있다. 요 때고요. 요 정확한 위치는 이제 요쪽인데요. 요쪽.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짐작을 해보면 요 아래쪽 요 부분에 선수 하단 부분에 뭔가 브레이크를 잡는 세월호와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뭔가 외력이 있었지 않겠냐라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아래쪽을 밀기 때문에 확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 확 틀어지기도 하죠. 이것과도 이제 일치하고 분명히 세월호는 외력이 작용했다라는 이 증거가 이미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보시면 이제 요까지가 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횡경사율이 이제 세 번째 갑자기 확 넘어지는 이때가 이제 옵니다. 세 번째 급경사인데요. 이때는 이미 50도까지 이제 갔습니다. 아마 이 정도 될 때는 무거운 짐들이 떨어지니까 그 힘에 의해서 쿵쿵거리면서 더 이 각도를 확 넘어지는 가속도를 붙인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여기인데요. 엔진 소리가 이렇게 49분 50초에 또 한 번 변합니다. 이때 변하는 거는 아마 저희가 이제 좀 짐작컨대 한쪽이 기울다 보니 프로펠러가 두 개인데 한쪽이 공기 중으로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부하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 엔진에 또 걸리는 힘이 달라지니까 엔진 소리가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이제 쭉
급감속이 쭉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50분 3초 여기 위치까지 올 때 감속이 이제 여기서부터 멈추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3초죠. 요까지가 급하게 감속이 됐어요. 브레이크 역할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거의 수평으로 유지가 됩니다. 한 번 뚝 떨어진 다음에 또 수평으로 이때까지가 유지가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브레이크 역할을 더 이상 안 하고 두 물체가 같이 이동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항이 아니라 이제 물에서 밀리다 보니 둘이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브레이크 역할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이 많이 줄고 이제는 같은 속도로 같이 물 위에서 밀리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속도가 오히려 빨라집니다. 다른 조건이 이게 뭐 생기지 않았는데, 여기를 보시면 속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던 어떤 물체가 갑자기 사라지면 속도가 일시적으로 확 빨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요 부분인데 요 위치 여기입니다. 여기에 괴물체가 나타났던 곳하고 일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괴물체는 여기 남고 세월호는 먼저 가서 이렇게 가버리죠. 이때부터 요 위치부터는 이 두 물체가 분리가 된 거, 접촉이 분리가 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짐작을 해보면 굉장히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괴물체가 이렇게 나타난 위치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부터 이제 갑자기 세월호 속도가 일시적으로 빨라져서 여기까지 왔다가 서서히 이제 위쪽으로 이제 표류해서 가는, 그리고 이제 이 50분 58초에 주기관에 이제 엔진이죠. 엔진이 완전히 정지가 되는 이제 그런 소리가 이제 이 블랙박스 차량에 엔진이 정지가 되는 이런 이제 그 녹음이 돼 있는 게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50분 40초 이때쯤에는 엔진 소리가 이제 정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40도로 복원이 됩니다. 45도로 복원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사진이 남아 있거든요. 커튼에 그 기울기가 남아 있는데 여태까지는 50도, 여기는 51도까지, 여기까지는 51도로 기울어졌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복원력이 이제 미는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복원력도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다시 짐들이 떨어지고 하면서 이 반발로 복원력이 복원되면서 45도까지 여기서부터 쭉 계속 거의 몇십 분 동안 45도를 유지하는 이런 이제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 AIS 항적과 그 다음에 블랙박스, 차량 블랙박스에서 나온 것과 그리고 세월호 CCTV에서 나온 이 자료들이 이상하게 시간이 딱딱딱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AIS나 그 다음에 서로 독립된 거잖아요. 기록을 서로 따로따로 한 건데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됐다면 이 세 가지 다 믿을만 하구나. 왜냐하면 뭔가 하나를 조작을 이렇게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차량 블랙박스는 나중에 건진 거라서 이거는 이제 직접 좀 나중에 건진 거라서 조작을 할 수 없는 시간이 모자라는데 그거를 건져서 AIS랑 맞춰보니 시간이 굉장히 패턴도 잘 맞고 그 다음에 CCTV도 새로 복원해서 보니 잘 맞더라라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외력이 분명히 있었고 이 외력에 의해서 이렇게 급선회를 할 수 있는 원인들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고 이걸 가지고 검증을 해본다면 좀 많은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더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여태까지는 이제 세월호 사고 원인 외에 정부의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냐 하면 잠수함하고 만약에 이제 부딪혔다라고 한다면 이 잠수함이 이제 물에서 떠올랐기 때문에 레이더에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잠깐 보이고 다시 자망을 해서 사라진다면 이 레이더 영상도 이제 설명이 되는데 정부가 취했던 이상한 행동들도 좀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제 뭐냐면 배 안에서 계속 대기하라고 했잖아요. 빨리빨리 탈출을 안 하고. 야, 이거는 뭐냐면 이 잠수함에 대한 목격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선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방송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원을 먼저 구했잖아요. 승객들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선원들이 항시 밖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잠수함에 대한 이게 뭔가 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언급을 막기 위해서는 선원들을 먼저 소문이 퍼지기 전에 1차로 구조해야 되는 것도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정부가 이슈를 다른 쪽으로 이제 돌리려는 시도들이 있었죠. 그 시도들이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 뭔가 숨겨야 되는 보안상 숨겨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고 원인이나 이런 사람의 다른 사람들이 원인이 됐다라는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설명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계속 사고 원인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이걸 방해를 했죠. 진상규명 방해 활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거를 이제 설명이 좀 되는 숨기려고 하는 정부가 나서서 숨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좀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을 하고 그 다음에 DVR을 조작을 이제 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들이 뭐냐면 먼저 건져가지고 잠수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조작해서 넣는 게 아니라 보이면 안 되는 부분들을 일부 삭제를 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나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AIS도 마찬가지입니다. AIS 조작도 뭔가 전체를 다 뭐 없는 데이터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나타나면 안 되는 것들을 점검하고 뭔가 빼고 하다 보니 AIS 자료도 이상하게 발표를 하고 나눠서 발표하고 뭔가 손을 댄 느낌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자료 자체는 신빙성이 있구나라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해보면 해볼수록 확신이 이제 드는 부분입니다. 요건 이제 중복이 됐네요. 네, 이제 이상으로 제가 조금 세웠던 잠수함에 의한 이렇게 사고가 아니었을까 하는 이 시나리오를 좀 세우고 그거와 실제 발견된 증거들과 같이 이렇게 대조해보면서 확인했는데 상당히 잘 맞고 이거는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